경기 고양시의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경제 지도가 다시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와 동시에 기후 위기 문제를 위해서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이재준 고양시장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고양시에 경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고양시가 경기 시군종합평가에서 100점이 넘는 100.01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일단 축하를 좀 드리고요. 이게 사상 최고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개 종목의 그 항목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100점 만점에서 100.01점을 맞은 것은 예. 평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고양시의 그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특히 도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조하고 잘 하는가, 그 정책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평점에서 저희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에 평가돼서 처음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죠. 고양시가 혁신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 드라이브 스루가 전국 최초로 저희 고양시가 했고 네. 안심콜이 그렇죠. 또 네, 네.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프면 쉴 권리죠. 유급 병가 지원제도 고양시가 최초로 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함으로 해서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네. 그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호흡할까 하는 그 혁신, 창안 대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고양시의 시정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면 바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화가 됐다가 거의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가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예. 그 경기도에서 공익 처분을 해서 지금 이제 본안 소송 중입니다. 네, 네. 이것은 그 시민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일산대교 주식회사랑 국민연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랑 국민연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국민연금의 외곽순환도로도 그 100% 대주주고 예. 그 일산대교도 100%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예.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해서 33%가 인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 돈을 왜 당신네가 유리하게 활용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대교 문제는 왜 국민연금을 그 압박해서 그 전체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냐 이런 문제로 이제 잘못 인식이 됐던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러고 이제 이 이자율을 보면 최초에 그 민간이 할 때는 그 5.6% 정도가 됐었어요. 이걸 6.67% 했었죠. 이거를 선순위 채권 8%, 후순위 채권 20%로 바꿉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3경위는 6.67%였던 걸 5.6% 낮춰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선순위도 올리고 후순위도 올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후순위 채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12월 28일 날 361억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20%짜리를 발행을 하는데 그 다음 날 29일 날 361억을 유상감멸등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목상 잔고증명서처럼 명목상 남아있는 부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680억을 지급한 거고 최종적으로 38년까지 가게 되면 1,620억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들이 금융기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자 시장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외에도 삼성역의 환승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요진 YCT 학교용지 반환 문제처럼 이제 어떤 시민들의 권리를 좀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좀 다양하게 해 오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유독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치열하게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개발이나 이런 그 사업들은
단기 차익을 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공공이라는 건 길게 봐야 되잖아요. 30년, 50년을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LH 같은 경우도 삼성역에다가 환승주차장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 민간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30% 근생으로 해서 그 상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상가가 많은데 또 상가가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 협상을 해서 90억 이상 싸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해결이 됐고 요진 ICT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거를 그 민선 그 4기, 5기, 6기 그때 이제 3기에 걸쳐서 이 문제들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소각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지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이익을 받기로 했던 부분을 공공한테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학교 부지를 저희가 찾아왔고 또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저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가 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그 C4 부지라는 것은 미래용지로 저희가 남겨놨는데 예,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는 30년 후에 일기 신도시가 필요로 한다면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뭘 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후대들한테 드려야 된다. 그것이 현지를 사는 사람들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후대로 넘겼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의 일산 테크노밸리 주위로 60만 평, 창릉 3기 신도시에 40만 평에서 총 100만 평의 이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용지를 마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이죠. 왜 그러냐면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공장을 하나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장 이전 촉진 지역인데 있는 것도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 정부나 경기도에서 큰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테크노밸리 인근에 60만 평의 자족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영상밸리하고 CJ 라이프시티가 이미 그 착공식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테크노밸리가 그 옆에 이제 내년에 그 착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킨텍 3전 시장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사실상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자족 시설이 들어와서 이게 그 판교의 뭐 2배 이상 되는 이런 저기 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상당히 그 가치가 기회비용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또 이제 이 상암에서 가깝잖아요. 거기에 네. 그 자족 시설을 40만 평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상암과 서로 보완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시민 소통을 정말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일자리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 교통이잖아요. 특히 일산은 또 외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중요할 텐데 2개밖에 없던 철도가 11개로 5배가 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서울로 가는 출퇴근길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또 기대가 되네요. 고양시 교통 정책 좀 들어보죠. 예. 예, 맞습니다. 요새 그 탄소 중립도 그렇지만 육상으로 오는 데는 서울이라는 곳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경기도 전체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육상 교통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성을 확보하려면 지하철이나 철도 중심으로 이제 교통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고양시는 그동안 경의선하고 3호선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고 예. 대곡소사선이 일산까지 연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착공을 해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한강 하저도 그 터널을 통과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2개하고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속에 7개가 반영돼서 총 11개가 이제 그 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고양시가 머지않아 사통팔달에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횡축이 없었어요. 전부 서울 방향의 철도만 있는데 이번에 그 인천 2호선하고 그다음에 대곡소 전철이 그 한강 남쪽에 있는 철도들하고 연결되게 되면서 예. 그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거와 자족 시설로 해서 그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영국 글래스고에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하신 건데 아시아 도시 중에서 유일하다고 해서 또 눈길이 갔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그동안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정부가 그 탄소를
얼만큼 줄여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걸 실행하는 주체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도시가 하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들을 어떻게 전체의 그 국가 지표 내지는 세계 지표 속에 녹여낼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례 발표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챔피언 도시로서 저희하고 캐나다 두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그 탄소 중립을 절감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수 사례, 뭐 좋은 사례 이런 걸로 전파되게 되는 그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고양시의 발전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